아, 옷에 먼지가 묻었네. 털어야지. 아, 털렸다.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먼지가 털릴까? 아, 그거 관성 때문에 그렇지. 관상?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아, 아니, 관성, 관성. 안녕하세요. 이제 관성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먼저 관성. 영어로는 inertia라고 해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어, 아주 느린,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관성의 뜻을 다 담고 있진 않아요. 먼저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근데 운동 상태, 이 말이 좀 확실하지가 않네요. 운동 상태라는 거는 사실 그냥 단어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못하겠죠. 할 수 있나요? 그럼 어쩔 수 없고. 네, 운동 상태는 쉬운 말로 바꾸면 속도예요, 속도. 우리 속도는 다들 잘 알고 있죠? 속도랑 속력도 있었는데 혹시 차이점 기억나세요? 네, 속도랑 속력이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둘이 거의 같은 걸로 쓰죠. 그리고 속력보다는 속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을 배울 때는 둘이 다른 거니까 잘 구별해야 돼요. 속도는 속력에다가 방향까지 더한 걸 속도라고 해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걸 좀 더 쉽게 바꾸면은 물체가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멋있게 바꾸면 속도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 속도를 유지한다는 건 속도가 변하는 거에 뭔가 저항하는 그런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뉴턴's first law라고 하는데 그 뉴턴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아마 사실 앞단원 공부하면서 다들 하나씩 짚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원에서 하는데 관성 법칙이라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조금 길죠? 사실 이 법칙은 굉장히 짧고 3법칙도 이 정도로 길진 않아요. 네, 근데 말이 좀 긴데 무슨 뜻일까? 먼저 알짜 힘부터 볼게요. 네, 알짜 힘이 뭔지 기억나세요? 알짜 힘이 뭔지 알려면 사실 이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다시 되짚어 볼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한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합한다고 해서 힘의 크기를 그냥 숫자만 더하면 안 되고요. 방향을 다 고려해서 상쇄시킬 건 상쇄시키고 뭐 더할 건 더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우리 이제 운동 상태라는 말은 익숙해요. 위에서 했었죠? 뭐죠 이게? 속도죠, 속도.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바꾸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속도를 유지한다. 속도가 안 변한다는 소리겠죠? 오, 네. 뭔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물체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였고요. 속도가 안 변한다는 말은 우리 앞에서 배운 개념을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뭐죠, 그게? 가속도죠,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얼마큼 빠르게 변하느냐 이런 양이었어요. 속도가 빨리 변하면 가속도가 큰 거고, 속도가 안 변하면 가속도가 0이었죠. 그래서 속도를 유지한다는 건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고요. 그게 가속도가 0인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다 뉴턴의 제2법칙에 포함된 거예요. 뉴턴 제2법칙이 물리에서 제일 유명한 식이에요. 사실 식이 그 법칙의 전부는 아닌데 사실 그 식이 다 담고 있어요,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걸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식이 F는 MA죠. 정말 유명한 식.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F가 뭐냐면 바로 알자 힘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F는 MA에서 F가 뭐죠? 하면은 다들 그냥 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F가 force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데 force 근데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알짜 힘이에요. net force라고 해서 모든 힘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F가 0이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쵸? 그때 이 식을 보면 당연히 A가 0이어야 되겠죠. A가 가속도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도 안 변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뭐 이게 법칙이야? 이러면 정말 잘 이해를 한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한번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한 거를 다 그냥 외우는 방법으로 하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그게 바로 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관성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관성이랑 질량의 관계. 질량이 빈칸 있죠? 관성이 크다. 질량이 어떨수록 관성이 클까요? 우리 방금 관성이라는 개념 했죠? 물체가 운동 상태, 즉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럼 질량이 큰 물체가 운동 상태를 잘 유지할까요? 아니면 질량이 작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잘 유지할까요? 네,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당연히 무거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더 힘들겠죠? 그렇죠?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책상 위에 아주 무거운 바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우개가 하나 있어요. 당연히 바위가 질량이 훨씬 크겠죠? 똑같은 힘을 작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그러면 어떤 물체를 움직이기 더 쉽죠? 당연히 지우개죠. 지우개의 질량이 작으니까 관성이 작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를 시키기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말은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멈춰 있었으면 더 잘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계속 그 운동을 더 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크기 힘을 작용하면 지금 방금 말한 예죠? 큰 이제 바위랑 그 다음 지우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같은 크기 힘을 작용하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질량이 큰 물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위였죠, 바위. 그 다음에 관성에 대해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관성을 통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리 자유낙하 운동은 얼마 전에 끝난 중간고사 범위였죠. 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뭐였냐면 이렇게 물체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가벼운 물체랑 무거운 물체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깃털이랑 쇠구슬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비교를 하는 거였죠.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죠? 결과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공기 저항 물론 없고요.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동시에 떨어지죠. 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안타깝게도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두 물체가 있어요. 노란 물체는 질량이 큰 물체고 회색 물체는 질량이 작은 물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중력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중력은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중력의 크기는 어떤 물체가 더 크죠? 당연히 질량이 큰 노란 물체가 더 크겠죠. 네, 그래서 노란 물체는 큰 중력을 받고 작은 질량이 작은 회색 물체는 작은 중력을 받아요. 중력이 다른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아까 제가 학생들이 잘 설명 못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잘못된 예죠. 오개념. 네, 그게 뭐냐면 둘이 왜 동시에 떨어지냐라고 물어보면은 중력이 같아서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둘이 중력이 같나요? 중력은 쉽게 생각하면 무게예요, 무게. 만약에 이 둘이 중력이 같으면 저랑 뭐 갓난아기랑 저울에 올라갔을 때 저울에 표시된 눈금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중력은 달라요. 중력은 또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가 당연히 더 큰 중력을 받아요. 이거는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알았죠. 이제 앞으로는 중력이 같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두 물체가. 알겠죠? 근데 왜 동시에 떨어지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질량이 큰 물체가 더 큰 힘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질량이 크면 아까 방금 위에서 뭐가 더 크다 그랬죠? 관성이 더 커요. 그 말은 속도를 더 잘 유지하는 거예요. 더 큰 힘으로 당겨도 속도를 더 잘 유지하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물체랑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세게 당겨지는 만큼 그만큼 더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아래서 아무리 세게 당겨도 그만큼 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정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가벼운 물체와 똑같이 떨어진다. 이해됐죠?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성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정성적이라는 말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수식을 써서 정확하게 딱 뭐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정성적인 게 아니에요. 정량적인 거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말로 이렇게 술술술술 설명한 거는 정성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과학에서 특히 물리를 공부할 때는 둘 다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정성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도 정확하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둘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에요. 중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중력 가속도가 같아서요. 중력 가속도는 이물체들 뿐만 아니고 어떤 물체에도 같아요. 사실 중력 가속도는 이 물체인지 아닌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정해진 값이에요. 알겠죠?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그 정답에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아까 그 중력이 같다고 말했던 친구들보다는 정답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면 둘이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에요. 가속도의 값이 중력 가속도로 같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근데 가속도 우리 뉴턴 제2법칙을 떠올려 보면 지금 나온 식처럼 고쳤을 수가 있어요. A는 m분의 F. 그쵸? 큰 질량의 물체는 여기서 F가 크겠죠? 중력이 크겠죠. F가 여기선 중력이죠. 알짜 힘이. 중력 말고 다른 힘 없죠? 근데 F가 큰 만큼 M도 크니까 A는 똑같게 되겠죠? A가 똑같으면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똑같이 떨어지겠죠? 하나는 빨리 빨라지고 하나는 느리게 빨라지면은 떨어지는 게 다르겠죠? 그쵸? A는 속도가 변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면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찾아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의 예를 볼게요. 이게 일상생활 예에 굉장히 해당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옷을 두드려서 먼지를 턴다. 우리 먼지가 옷에 묻었을 때 어떻게 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테이프를 그 동그란데 말아가지고 붙여서 막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털이 많은 옷들은 옷이 상할 수가 있어요. 뭐 보풀이 생긴다든가 뭐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은 먼지가 조금 묻어 있는 경우에 옷을 두드리거나 옷을 빡빡 이렇게 어, 수축했다가
빡 이완시키죠. 어떤 건지 상상되나요? 소리 들려드릴까요? 소리? 이 소리요. 네. 그렇게 먼지를 터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먼지가 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왜 생각할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음. 그래서 옷은 움직였죠. 방금 한 것처럼 옷을 수축을 했다가 빡 이완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옷을 수축했을 때는 이제 옷은 안으로 말리게 돼요. 옷이 이제 먼지랑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먼지는 가만히 있었죠, 옷에. 근데 옷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던 먼지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죠. 그게 관성. 그쵸?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먼지를 잡고 있어주는 옷이 없고 먼지는 차윤화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먼지가 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완을 빡 하는 상황은 오히려 이제 옷이 다시 돌아가는데 원래 자리로 그 옷이 돌아가면서 먼지를 빡 쳐내겠죠. 그쵸? 근데 먼지를 쳐냈을 때 옷은 갑자기 확 멈춰버려요. 그쵸?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는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옷은 멈췄는데 먼지는 쳐내진 상태죠. 그쵸? 그래서 그 속도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게 관성이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먼지가 털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먼지가 정지해 있었는데 정지 계속 해 있으려고 하고 아니면 먼지가 움직이게 됐는데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그쵸? 다음 거 볼게요.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하거나 달리던 버스가 멈출 때 몸이 쏠리는 현상. 네. 우리 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많이 겪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버스가 멈춰서 승객들을 태우죠. 그 상황이 어떻죠? 먼저 이제 멈춰 있을 때 승객들이 타는데 보통은 앉을 자리를 찾죠. 근데 자리가 없으면 어떻죠? 이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멈춰 있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이제 버스가 출발을 하겠죠? 근데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나는 멈춰 있었어요. 버스에 탄 나는 멈춰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죠. 그게 관성이죠? 근데 버스가 출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버스는 앞으로 달아난 거죠? 그래서 내가 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뒤로 몸이 이렇게 쏠리는 거 상상되나요? 버스 타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뭐 다들 알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로 할게요. 반대로 이제 버스가 달리고 있던 상황은 버스가 달리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달리고 있죠. 이거를 또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버스가 달리고 나도 달린다는 거를 이게 뭐냐면 선생님 버스가 달리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나는 왜 달리죠? 나는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나도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물론 내 다리로 걸어간다거나 달려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버스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 속도 그대로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뭐였죠? 관성. 맞죠? 근데 나는 계속 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몸은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버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온 거죠? 즉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발이 땅에 닿아 있어서 지탱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급격하게 멈추면 힘들겠죠. 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제 버스 예는 설명을 다 했고요. 다음 거 볼게요. 우리 망치 얘긴데 망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몸통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고 머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망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부분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이. 근데 그 결합 부위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망치를 많이 사용할수록 좀 헐거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될 위험이 있어요. 분리가 된 망치로 이제 뭔가를 세게 치려다가 잘못하면은 그 머리가 날아가기도 해요. 그게 맞으면 정말 근데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망치를 다시 잘 결합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결합시킨다고 그 머리 부분, 즉 금속으로 된 부분을 책상 같은 데 꽉 내리치면은 물론 머리랑 몸통이랑 잘 결합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내리친 책상이 손상이 될 거예요. 물론 뾰족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주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에 좀 뭉툭한 부분이나 평평한 부분으로 쳐도 아주 크게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책상이나 뭐 기타 두드리는 부분이 손상 안 되도록 하려면 머리를 부딪히면 안 되고 그 몸통 부분을 부딪혀야 돼요. 몸통 부분을 내리치는데 사실 몸통 부분은 우리가 잡고 있죠, 손으로. 이게 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관성을 배웠으니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통을 아래로 내리칠 때 머리도 같이 따라 내려오죠. 머리도 아래로 같이 운동을 해요. 근데 몸통이 책상에 부딪히는 순간 갑자기 멈추게 되죠. 그렇죠? 반면에 머리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런 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몸통이 갑자기 멈췄지만 머리는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 말은 더 잘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망치 얘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이것도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길 가다가 돌부리 같은 데 걸렸을 때 발은 움직이지 않겠죠. 돌부리에 걸렸으니까. 근데 상체 쪽이 넘어지면서 보통 손으로 짚으면서 다치게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걷고 있을 때는 내 발뿐만 아니고 상체, 머리 모두 다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성이 있으니까 다들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겠죠. 근데 갑자기 돌이 나타나서 발 부분만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상대적으로 나의 상체 부분만 앞쪽으로 움직이고 발은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면서 걸어야겠죠? 네. 그래서 관성은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번 단원의 주제가 관성은 아닌데 앞쪽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우리 교과서는 좀 다른 교과서들이랑은 다르게 관성을 뒷부분에서 다뤄요. 이쪽에서 원래는 중간고사 범위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교과서의 그 구성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수고하셨어요.